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차트입니다. 이번 주 정말 역사에 남을 한 주였어요. 국내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7,000선이 뚫렸고 미국 시장은 S&P 500이랑 나스닥이 연거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야말로 불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걸 수급 관점에서 한번 쭉 뜯어볼게요. 지수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같이 봐야 진짜 흐름이 보이거든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빅테크 없이도 신고가였어요. 보통 나스닥이나 S&P 500이 신고가를 찍으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7 종목이 다 같이 올라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어요. 빅테크들이 뚜렷하게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가 급락.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과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해주면서 WTI 원유 가격이 하루에 무려 3.6%나 빠졌어요. 유가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고 그러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 심리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거죠. 둘째, 반도체 섹터 폭등. 인텔이 무려 13% 가까이 급등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애플의 칩 제조 파트너십 가능성이 보도됐기 때문이에요. 애플이 자사기기 프로세서를 인텔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인텔이 불을 뿜었고 마이크론도 10%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가 동방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이번 주 미국 시장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외국인이 선도했다는 거예요. 4월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 기관들이 다시 포지션을 쌓기 시작했고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6주 연속 주간 상승이라는 기록도 이때 나왔고요. 반면 팔란티어나 쇼피파이 같은 종목은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자 바로 5에서 7% 급락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중심의 선별 장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거든요. 좋은 종목에는 사고 실망스러운 곳에는 바로 발을 뺀다. 이게 이번 주 미국 시장의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고용 지표도 좋았어요. 4월 비농업 고용이 11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인 5만 5천 명을 2배 이상 뛰어넘었어요. 실업률도 4.3%로 안정적으로 유지됐고요. 졸츠 지표에서도 실제 채용 건수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나왔어요. 연준 금리는 현재 3.50에서 3.75% 구간인데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도 살아있어서 연준이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돼요. 역사가 새로 쓰인 한 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초 5,000선을 넘더니 2월에 6,000, 그리고 이번 주에 7,000까지 왔어요. 불과 2달여 만에 1000포인트를 더 올린 거잖아요. 이 속도 자체가 전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냐고요? 한마디로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글로벌 자금의 확신이에요. 미국에서 인텔 마이크론이 폭등하고 엔비디아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그 온기가 그대로 국내 반도체주로 전달됐어요. 삼성전자가 한 주간 14% 넘게 뛰었고 SK하이닉스도 10% 이상 올라 160만 원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하다 보니 이 두 종목만 폭등해도 지수가 7,000을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전력기기 종목들도 같이 달렸어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고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를 넘어 전력 인프라 수요로 연결된다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증권주도 강세였는데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입 확대 기대가 맞물린 결과였어요. 이번 주 한국 증시 수급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외국인의 역대급 반도체 집중 매수. 5월 들어서만 외국인 순매수가 7조 원을 훌쩍 넘었어요. 특히 주간 하루 단위로 봤을 때 3조 1,878억 원 순매수를 기록한 날이 나왔는데 이게 2000년 이후 역대 단일일 최대 매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3조 96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외국인이 단순히 지수를 매수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담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거죠. 반면 코스닥과 중소형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코스피가 6%대 폭등한 날에도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했고
코스피 내부에서도 상승 종목이 200개에 못 미치는 반면 하락 종목은 679개에 달했습니다. 지수는 날아갔는데 내 계좌는 왜 안 오르냐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극단적으로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체감 온도가 달랐던 거죠. 이 수급 구조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할 게 국민연금이에요.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2%포인트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리밸런싱 매물이 본격화될 경우 수급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다음 주 이후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수급 관점에서 이번 주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역사적으로 담았다. 5월 들어서만 외국인 순매수가 7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요. 이건 단순한 단기 차익 매매가 아니라 글로벌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중장기적 베팅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미국과 한국 모두 실적 선별 장세 진입, 팔란티어 쇼피파이처럼 가이던스 실망한 종목은 바로 하락, 반도체 AI처럼 실적 뒷받침된 종목에는 매수 집중. 이 패턴이 양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테마나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장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면이에요. 세 번째, 코스닥과 중소형주 소외 현상주의. 코스피 7천 돌파의 이면에는 코스닥 약세와 개별 중소형주 부진이 있어요.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담고 있고 개인은 코스닥에서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언제 좁혀질지가 다음 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번 주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 일정이 진짜 빡빡하거든요. 자, 영상 보시는 오늘 토요일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이게 부동산 직접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랑도 연결이 돼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고 급하게 매도에 나올 수 있고 그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중국 4월 무역 수지도 오늘 나오는데 중국 수출이 좋으면 국내 소재 부품 관련주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두세요.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코스모로보틱스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의료용 재활로봇 만드는 회사인데요. 성인용 소아용하지 외골격 보행 재활로봇이 주력 제품이에요. 엑소아틀레트 밤비니 시리즈 같은 제품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확정 공모가는 6,000원이에요. 상장 첫날이니까 시초가 흐름이 중요하고요. 요즘 로봇 AI 테마가 워낙 뜨겁다 보니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묻지마 매수보다는 시초가 확인 후 접근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같은 날부터 마키나락스 공모 청약도 시작됩니다. 11일, 12일 이틀간 진행돼요. 이 회사 좀 재밌어요. 삼성, 현대차, SK안,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까지 고객사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산업 현장에 특화된 버티컬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희망 공모가는 12,500원에서 15,000원 사이예요. AI 테마 제조업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맞물려 있어서 청약 경쟁률이 꽤 나올 수 있어요. 월요일 실적 발표 종목으로는 S오일,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시프트업, 네오이즈 등이 있어요. 특히 S오일은 국제유가 흐름이랑 직결되니까 지난주 유가 하락 흐름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시프트업은 게임주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져보실 만해요. 월요일 투자 전략은 신규 상장 코스모로보틱스는 시초가 확인 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마키나락스 청약은 AI 제조 테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실적 발표 종목들은 컨센서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냐, 실망이냐에 따라 단기 등락이 클 수 있으니 결과 확인 후 대응하세요. 화요일이 이번 주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두 가지 빅이벤트가 동시에 터집니다. 첫 번째, 미국 4월 CPI 발표. 지금 시장 최대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이 전적으로 물가 데이터에 달려 있거든요. 만약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시장 전체가 조정받을 수 있고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반대로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전날 밤 미국 시장 등락을 화요일 아침에 확인하시면 방향이 잡힐 거예요. 두 번째, MSCI 반기 리뷰.
이게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이벤트예요. MSCI 지수에서 종목이 편입되거나 편출될 때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따라 붙거든요. 편입 종목은 수천억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편출 종목은 반대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특히 지금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화요일 실적 발표도 많아요. 미래에셋증권, KT, 신세계, CJ제일제당, 펄어비스, 위메이드, 달바글로벌 등이 있고요. 미래에셋은 거래대금 증가와 외국인 통합계좌 기대가 맞물려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지 체크 포인트예요. 화요일 투자 전략은 CPI 발표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맞아요.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방향을 잡으세요. CPI가 예상내로 나오면 반도체 성장주 계속 비중 유지, 예상 초과로 나오면 방어주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하세요. MSCI 리뷰 결과는 편입 기대 종목 미리 파악해 두시고 발표 직후 수급 변화를 빠르게 체크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요일은 화요일보다는 좀 차분한 날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미국 4월 PPI, 즉 생산자물가지수가 나옵니다. CPI가 소비자 물가라면 PPI는 기업이 체감하는 물가예요. CPI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화요일 CPI 방향이랑 같이 놓고 봐야 인플레이션의 진짜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UAE AI 인프라 반도체 투자협력 포럼이 열려요. UAE는 요즘 AI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자금을 쏟고 있는 국가잖아요. 국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의 UAE 자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 흐름을 체크해보세요. 국내 4월 고용 동향도 나오는데 고용 지표가 좋으면 내수 소비주의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수요일 실적 발표로는 GS, HD현대, SK이노베이션, 이마트, 하나투어, NC소프트, 클래시스 등이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실적이 관건이고 이마트는 소비 트렌드 체크 종목이에요. 수요일 투자 전략 PPI가 CPI랑 같은 방향이면 인플레이션 추세를 더 확신할 수 있어요. 한 UAE 포럼은 단기 테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AI 인프라 반도체 소재주 쪽을 살펴보세요. 방산, 조선처럼 UAE와 협력 이력이 있는 섹터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목요일이 이번 주에서 변동성이 가장 클 날이에요. 두 가지가 겹칩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 및 미중 정상회담.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정말 커요. 관세 문제, 무역 협상,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그동안 쌓인 이슈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 있어요. 긍정적 신호가 나오면 즉 무역, 긴장 완화 분위기가 잡히면 국내 수출주 반도체주의 강한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반대로 협상이 삐걱거리거나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이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발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국내 옵션 만기일.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 전후로 프로그램 매매 수급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엔 미중 정상회담이랑 겹쳐 있어서 변동성이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목요일 실적 발표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JYP엔트, 소카, K카 등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실적 발표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서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이 함께 출렁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레바논 3차 평화협상도 목요일에 예정돼 있어요. 중동 정세 변화는 유가에 직결되고 유가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니까 흐름을 체크해두세요. 목요일 투자 전략 미중 정상회담은 결과를 보기 전에 선제적으로 큰 포지션 잡는 건 위험해요. 만기일 변동성까지 겹치니까 이날만큼은 단기 트레이딩보다 관망 비중을 높이는 게 안전합니다.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반도체 수출주 비중 확대, 부정적이면 내수 방어주로 대피하는 전략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금요일은 어떤 의미에서 한 시대의 마감이에요.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퇴임하고 케빈 워시가 신임 패드 의장으로 취임합니다. 파월은 코로나 위기, 물가 급등, 금리 인상 사이클을 모두 이끈 인물이죠. 이제 워시 체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시장은 새 의장이 금리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워시 의장이 취임 직후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단기 시장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도 이날이에요.
목요일 국내 옵션 만기에 이어 금요일엔 미국 옵션까지 만기가 겹치면서 주말 직전 변동성이 다시 한번 튈 수 있습니다. 미국 4월 산업생산 지표도 나오고 국내에서는 4월 수출인물가 지수와 무역지수 잠정치, 12월 결산법인 1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기도 해요. 보고서가 쏟아지는 날이라 실적 서프라이즈 쇼크 종목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현대위와 관련 방산 조회 공시 답변 제공 시 기한도 이날이에요. 방산 관련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방산주 투자자분들은 주목하세요. 금요일 투자 전략 워시 신임 의장 첫 발언에 집중하세요. 매파적이면 성장주 반도체 조정, 비둘기파적이면 다시 반등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옵션 만기 영향으로 장 후반 수급이 급변할 수 있으니 단기 포지션은 오전 중에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1분기 보고서 대량 공시 타이밍이라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발굴 기회도 동시에 열려 있으니 관심 종목 실적 먼저 챙겨보세요. 자, 요일별로 다 짚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전체를 관통하는 투자 전략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화요일 CPI까지는 관망 결과 보고 포지션 결정. 다음 주 첫 번째 분수령은 화요일 미국 CPI예요. 물가가 예상이하면 성장주 반도체 비중 유지. 혹은 확대, 예상 초과면 방어주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하세요. 두 번째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은 결과 확인 후 대응.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은 선제 베팅이 가장 위험한 이벤트예요. 특히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이 나올 경우 국내 반도체주의 직격탄이 될 수 있으니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도한 포지션을 잡지 마세요. 세 번째, MSCI 편입 관련 수급주 사전 체크. MSCI 반기 리뷰 결과에서 편입 기대 종목은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강한 수급 재료가 생겨요. 미리 후보 종목을 파악해두고 발표 직후 수급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리밸런싱 목표 비중 초과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형주 매도 물량이 언제 나올지 계속 체크하셔야 해요. 이번 주는 정말 기록의 연속이었어요. 코스피 7,000, 미국 사상 최고치 행진, 외국인 역대급 순매수. 숫자만 보면 흥분할 만한 장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냉정하게 수급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대형 반도체에 집중 매수할 때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되는 구조,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가 이미 많이 반영됐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장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시황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